자, 이번 시간은 이제 244페이지 29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정리해보죠.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1세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일명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일명 112로 범죄 신고로 정리가 되죠. 그럴 때 1세대는 가족의 구성 집단으로서 비과세 1세대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외외적으로 외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으로 마음이 아프죠. 배우자 이혼함으로써 속이 후련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그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따지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하지만은 나이하고 소득은 별개니까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죠. 미성년자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원칙과 외가 다 거주자로서 배우자 인연을 따지니까 비과세 주택에 있어서는 거주자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의미하겠죠. 또한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부부가 각각 A하고 B집을 각각 소유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주택의 비과세 또 핵심은 1주택, 국내에 있는 한 주택이야겠죠. 당연히 1주택은 국내에 있는 1주택이어야 된다. 따라서 국에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를 따질 때 포함이 안 되니까 국내 1주택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주택이라 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얘는 주택을 말하겠죠. 중요한 건 상시죠. 항상. 그래서 상시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오피스텔, 별장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주택에 딸린 토지, 부속 토지죠. 딸린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파는 집이 도시적 안에 있는 집이냐 밖에를 구분해서 도시적 안에 있는 집은 정착 면적의 5배, 밖에는 10배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일명 철벽이라고 합니다. 철벽. 그리고 이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이 되죠. 이때 사실상 용도 판정도 당연히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정이 이루어지죠. 양도 당시. 자, 그러면서 1주택에 양도에서 비과세가 되니까 이상의 주택, 두 채 이상이죠.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같은 날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런데 이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좀 핵심 정리로서 할 거. 자, 이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더라. 자,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공동의 의미지만 공동 상속주택에서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른 소유 형태의 집이냐 아니면 공동 상속주택 좀 구분도 필요하죠. 또한 1주택을 양도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분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할 양도할 경우에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주택의 비과세는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파니까 비과세를 해주지만, 자, 이 건물 소유는 갑이고 땅은 을로서 소유가 다를 수가 있죠. 구분해서 있으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할지라도 각각 을이 동일 세대 구성원이라면 땅 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을이 타인으로서 동일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우리 비과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한번 제가 문제 정리하고 또 내용 정리 보죠. 자, 29번 또 봐보죠, 이제. 9번. 자, 설명 중 틀린 걸 찾자. 1번.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거 일명 112 범죄신고 맞네요. 두 번째, 1세대는 가족의 구성집단을 말하죠. 그래서 취약 등으로 인해서 일시 퇴거한 자도 가족은 가족이다. 만약에 일시 퇴거한 자가 가족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시험 이름만 한다고 그랬죠. 기분 나빠서 자녀가 그러면 주소 옮겨라. 주소 옮기면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1세대는 가족의 구성집단의 가족에는 취약 등으로 지금 일시 퇴거한 자도 이렇게 가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3번, 1주택은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과 딸린 토지로서 그 딸린 토지는 검토에서 건물의 정착 면적의 도시적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적 밖에는 10배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1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적으로 비거주자로서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라든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의미지 원칙적으로 1세대를 보지를 않죠. 다섯 번째, 영도 구분은 1주택 영도 구분은 사실상 영도가 아닌 공부상 영도에 따라 판단한다. 틀렸죠? 공부상 영도가 아닌 사실상 영도에 따라서 판정하는 겁니다. 그때 영도 판정하면서 허가 여부라든가
또는 자, 등기 여부하고는 관계없죠. 집은 집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을 팔면 비과세 대상서, 그래서 재원을 만약에 주택을 판정할 때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하고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자, 30번. 자, 비과세 양도소 설명으로 틀린 걸 또 찾아보자. 첫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로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다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자, 1세대 외조로 자, 제외가 되는데 미성년자가 결혼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되겠죠.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두 번째, 1주택은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자, 주택과 그에 딸린 들어서 정차면 5배, 10배를 절대 먹는데 도시역 안은 5배, 밖은 10배가 된다고 그랬죠. 다음, 세 번째,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수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죠. 그럴 때 보세요. 자, 공동의 의미지만 이번엔 공동, 지분에 대한 공동 소유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이니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 네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양수인 실가의 합이 9억 원 초과주택. 이 주택의 비과세를 바로 정리하면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고가구라고 그랬죠. 오래된 가구. 그래서 실지 거래가의 합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죠. 다음, 자, 다섯 번째, 보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잠깐 보세요. 자, 보유 기간. 보유 기간 하면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더 자, 양도일까지가 자, 보유 기간인데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보유 기간을 따질 때 그 집에서 거주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유 기간 2년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거죠. 뭐 과거에는 거주도 따지는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지금은 다 필요 없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 보유기간 언급원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자, 취득했던 집이 재해 등으로 멸실 소실이 되더라 그 말. 멸실 소실이 돼서 재건축을 했죠. 공사를 해서 재건축을 해서 팔았다. 이럴 경우에 보유한 산정은 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 합산해서 보유한 산정이 이루어진다. 그 의미는 합산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산, 통산해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다시 보면 30번에 자, 재건축할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공사 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고 그랬죠. 공사 기간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31번.
자, 역시 이 비과세된 일세 설명으로서 틀린 걸 한번 찾자. 1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112 범죄 신고를 말하죠. 두 번째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경우에 먼저 양도한 부분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1주택을 2 이상으로 습니까 분할 양도할 경우에 먼저 양도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주택에 대한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안팎으로 해서 5배, 10배. 자 4번 자 1세 1대 비과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구성권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과 땅의 집니까? 땅을 각각 이렇게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네, 동일 세대 구성인 동일한 구성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요. 자, 5번.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자, 2년 보유한 주택을 나디 상태로 양도할 경우 2년보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토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라 그랬는데 자, 주택의 비과세는 이 땅의 주택의 건물의 비과세예요. 근데 그 딸린 토지를 함께 파니까 비과세 주는데 딸린 토지 자체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이 집에 대해서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32번. 자, 잠깐 봐보세요. 자,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을 할 때 겸용주택의 판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씁니까? 자, 함께 팔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주택으로 판정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으로 하는 비과세 받을 수 없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판정 기준은 단순하다. 그래서 겸용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 비주택 연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의 연면적이 클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자, 주택 연면적이 다른 용도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 분만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자, 주택이 클 경우는 전부, 작거나 특히 같을 경우에도 주택 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그 말은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주택 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문장의 표현을 좀 이해해. 그러면서 그 주택의 딸린 토지도 전부 지배 땅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작거나 같을 경우에 역시 그의 딸린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 부분의 주택만 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된 땅을 안분 계산해서 그의 땅 부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지배 땅으로 보든 안분에서 지배 땅으로 보든 5배, 10배는 절대 넘지 못한다. 비과세의 범위가. 그래서 역시 겸용주택에 대한 판정을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32번 문제. 자, 우리가 겸용주택의 판정은 대단히 중요하는데 그의 규정 중 가장 옳은 걸 한번 찾아라. 옳은 거. 첫째, 주택의 면적이 주택 위의 면적보다 자,
작을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자, 짚어가야겠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을 경우는 전부가 아니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죠. 자, 다음에 주택의 면적 이외의 면적이 클 경우는 주택 부분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이 클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판정 기준 하나씩 구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봐보시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클 때, 외 부분이 좀 클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죠. 그 말은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겸용주택에 대한 판정에서 우리 지난해 시험처럼 한번 계산한 유형이 나왔었죠. 제가 기출문제 좀 정리할 때 또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판정 기준만큼도 예상문 정리를 하셔야겠죠. 다음 33번. 자, 양도소에 과세되는 고가의 범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자, 보세요, 이제.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자, 주택의 비과세를 할지라도 그 규정서 제외.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이 9억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 중요하죠. 9억은 기본에다가 양도 당시고 실지 거래가의 합이고 초과합니다. 초과. 그래서 이제 이 9억을 오래 기억하려고 고가구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래야지 지방세법상 사치성의 고급 주택은 고급 6이라고 그랬죠. 육질이 좋은 곡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판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조금 자 판정을 할 때 간단하죠. 그러면 고가율 판정을 할 때는 그 집의 면적이라든가 그 집의 면적이라든가 집의 가액이라든가 시설 등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 주고 팔았냐. 실제 거래가액의 합이 9억 초과하는 걸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문제에 1번은 뭐 기준시가면 4천만 이상에 대한 뭐 면 264 저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역시 뭐 사고는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으로서 실가합이 9억 초과하는 것 이게 고가주택의 범위죠. 자, 네 번째는 165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는 엑스컬레이터 이런 시설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의 범위하고 혼돈해서는 안 되죠. 자, 다음 34번 이제 한번 봐봅시다. 34번. 자, 책장가 봐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비과세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나갈 때, 자, 겸용주택, 자, 고가세 나오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보는데 소득세법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주택으로,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각 1주택. 자, 그런데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주택으로 보는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어떤 표현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자, 보유기간은 자,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다. 자, 그럴 때 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존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일 경우는 제한받지 않고 공치법에 수용될 경우 제한받지 않고 인천광서 빙대 빠이바이 이민 갈 경우 제한받지 않고 자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경우에 자 제한받지 않는데 자 이 출국한 경우에는 국내 1주택으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할 경우 한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더라. 그 말은 안 팔리고 집이 출국을 했다면 국내 집을 2년 내 팔아야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자 5번째 1년 이상 자 거주한 주택 중에서 1년 이상의 거주한 주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에 제한받지 않는데 근무상 형편이지 사업상 형편 아닙니다. 자, 전근 근무지 옮기는 게 사업체 옮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우리 비과세 규정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더라 그 말. 특례. 자, 1세대 1주택에 특례가 있더라. 자, 특례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자,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때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걸 특례라고 하는데 두 집 될 경우는 다양하지만 저는 역시요 8가지 경우. 자, 거주 이전. 일시적으로 자, 거주 이전을 위해서 두 집 될 경우는 꼭 자, 흐름을 생각하려고 하면 하살표를 생각하면서 위쪽 하살표는 종전집, 아래쪽은 새로운 집이죠. 그래서 종전집을 취득을 해서 종전집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취득함으로 두 채가 될 경우에 특례 발생 경우는 특례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주의할 특례 요건. 자, 다음에 자,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 상속의 특례는 있지만 증여로 두 집의 특례는 없다. 그럼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 특례가 되는데 그 일반 주택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된다는 것. 다음에 부모님 모시려고 봉양함으로 자,
혼이남으로 두 집 될 경우 특례는 같은 움직이는데 세대를 합친 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5년 내 양도죠. 5년 내 할 경우 다음에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주택에서 등록문화재 주택수로 투입될 경우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되죠. 그죠? 다음에 농어촌 주택수로 투입될 경우 특례는 역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세 주택에 놓치면서 상속주택으로 인농주택이냐, 자, 인농주택으로 상수로 농어주택이냐 아니면 인농주택으로 아니면 귀농주택이란 두 집이 되냐 그럴 때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입니다. 일반 주택 팔아야 되는데 자, 농어촌 주택 중 귀농주택에서는 요 일반 주택을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팔아야만 특례가 됩니다. 2016년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 중 귀농주택은 일반 주택을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양도경 한해서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농주택의 요건에 있어서 연고지 소지해야 되는데 연고지는 폐지가 됐다. 저는 연고지에 관계없이 귀농주택이라는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장부에서 지방주택 소유로 두 집 될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팔면 되는데 이때요 지방주택은 수도권 밖에 소지한 주택이죠. 밖에 소지한 주택으로서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 산 경우인데 취약택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지방주택의 취득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지 지방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그 지방취득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 집팔의 특례가 된다. 하나만 더. 장기 임대수로 두 집이 될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된다는 거. 이때 거주주택이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 돼야지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당담보주택도 있고 조합입주권의 특례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8가지.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할 특례 요건들이니까 신경 쓰시면서 문제도 보겠지만은 먼저 기본 핵심 정리에서 특례 요건 정리가 돼야죠. 3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특례까지로 알아야 하면 정리 한번 해드렸죠. 그러면 자, 34번 문제 한번 봐보죠. 4번. 자, 첫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가 포인트죠. 동일 세대인 경우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동일한 세대로서 상속인과 함께 보유한 일 합산하여 비과세는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속 받은 주택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산정을 할 때 자, 이런 경우죠. 자, 상속받은 이런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어차피 2년을 따져야 되니까 그 보유기간을 일 때
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자, 그러면은 피상속인 이 취득을 했겠죠? 그래서 상속이 취득을 했다. 취득을 해서 양도를 했다. 그 말이요. 이럴 경우 당연히 보유견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부터 팔 때까지 기간이 있겠죠? 자, 기간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일 세대로 구성할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을 이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면서 보유한 기간을 전체를 합산한 게 아니라 동일 세대로서 구성할 기간만 합산해 주는 겁니다. 즉, 자, 돌아가신 분이 상속까지 10년 보유하고 있었는데 동일 세대로서 10개월이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었다면, 자, 그 경우를 양도했을 때 만약에 2년, 자, 1년 6개월 만에 팔았을 때 요 10개월만 합산해 줍니다. 합산해 주니까 10년을 합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는 기간만 합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산정돼서의 제가 그림으로 약간의 도식을 해줬지만은 이제 문장으로 읽으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식화를 생각하면서 동일 세대 돌아가기 전에 저 모시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만 합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자,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다고 그랬죠? 자, 실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아니죠? 3번. 자, 70세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주택이 된 경우에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내 종전 아버지가 소유했던 주택에 한하여 비교된다. 아니죠. 부모님 모시려고 두 채가 됐을 때는 합치나도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니까 아버지 집이든 자녀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부로 복합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주택 외의 연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 전부 주택으로서 옳은 질문. 5번째,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인해 양도할 경우에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비율을 판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각각의 의미가 아니죠. 각각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만 옳은 설명. 35번. 자, 겸용주택을 2인 이상 거주자에다가 팔았을 때 비과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계산해 봐라. 자, 겸용주택에 대한 판정의 문제죠. 문제로서 자, 뭐 왼쪽 여백이 좀 있으니까 활용할까요? 그럴 때 자, 건물의 연면적이 150이고 주거용이 100이고 상가 50이다. 딸린 토지가 300이고 도시적 안에 있죠? 그러면 5번에 자, 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집 잘 짓죠? 자, 이럴 때 자,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냐면 150이다. 150인데 주거용이 100이고 자, 상가가 50이다. 상가 50.
그에 딸린 토지가 300이다. 그 말이에요. 300. 자, 이랬을 때 비과세 대상 범위를 한번 찾아봐라. 그럴 때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상가보다 클 경우죠. 클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그러면은 그의 땅에 대해서도 전부 지배 땅으로 봐서 비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배 정착의 100에 도시적 안에 있으니까 5배를 못 넘어가는데 5배면 500이잖아요. 500 범위 4가 되니까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 연면적의 150이다 비과세면 땅은 300제곱미터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비과세 범위가 되겠죠. 자, 다음 36번. 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1주택의 요건과 보유기간의 요건의 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가 2년 이상의 보유 요건의 예외 2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비과세인데 외외는 2년 미만일 때도 비과세는 규정에 대한 외외가 있죠. 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라. 자, 문제상 그 전에 그러면은 자, 1주택의 특례하고 보유기간의 외하고 혼돈되겠죠? 1주택의 특례는 두 집일 경우에 한 집 팔았을 때 한 집으로 간주해 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보유기간의 특례, 보유기간 2년 이상을 2년 이상 충족이 안 되려도 없이가 되는 건데 1주택의 특례에 종전집을 팔든 일반 집을 팔든 먼저 팔든 일반 집이든 자, 일반 집이든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의 특례라고 해서 보유기간까지 봐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간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죠. 그 문제에서 보유기간의 예외가 되니까 1번 건설 임대주택 세금 5년 이상 거주 특례죠. 보유기간 제한했죠. 두 번째, 이런 거주하는 취약 등으로 이사할 경우. 3번 해외 이집법으로 이민 갈 경우. 4번 상속주택 일반인 각각 소유한 경우 일반집을 팔 때. 상속주택으로 두 집이 됐을 때 일반집 팔 경우에 1주택의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보유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수용될 경우도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죠.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는 자 37번 그것도 좀 보도록 또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